도로가 생긴 게 저쪽이에요. 저쪽 이렇게. 어디서 왔어요? 아 동메 여기 나왔다. 네? 동메 나왔다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 빨리 나가라고. 네. 경매 나온 거고 왜 남의 공장 막 열어보고 빨리 가. 아 저희 열어보진 않았는데. 빨리 나가. 저 취소될지도 저거 지금 법원에서 지금 취소 시키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 빨리. 그다음에 공장 들어오지 빨리 들어오지 말고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저기 저 부장서 생기기 전에 빨리 나가. 진짜 너들 안 죽었어. 들어가. 야 진짜. 빨리 나가요. 도로가 좋네. 도로가 좋아, 그지? 아, 개 많이 짖는다. 저런 개들은 소리만 듣지. 한번 불려볼래? 예.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 저는 화성시 장암면 독정리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모두 임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보다시피 공장이 져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땅이 7,785평. 허가를 내놓고는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땅만 나온 거거든. 토지만 경매. 건물은 안 나왔다 이거죠. 이런 상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 땅이 이제 7,700평이 큰 건데 근데 이 도로가 사도예요, 사도. 재작년에 나왔던 건데 이거 한번 또 그 당시에 저기서 제가 막아놔서 들어오지를 못해가지고 저쪽 논길로 들어와갖고 그냥 들어가서 찍다가 좀 저기 나와 계신 분 아까 있었거든. 그분이 또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찍다가 나왔어요. 2년 전에 나왔던 게 또 나온 거죠. 그래서 가격은 대체로 좀 저렴하게 나왔는데 한번 변경이 돼가지고 가격을 다시 회복해서 이게 애초에 감정가는 꽤 비쌌죠. 89억 돈 다 되네요. 떨어져가지고 62억인데 지금 뭐 사면 적당합니다만은 도로가 막혔기 때문에 도로가 막혀서 이쪽 건물 문제보다도 도로가 더 중요해요. 도로가 막혔기 때문에 지금 사기가 뭐하고 저쪽으로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로 4차선 도로가 뚫린다고 말은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그림 그리고 있대. 그림. 그게 지금 재설계 들어갔고요. 재설계 완료 시점이 내년 7월이라고 하고요. 그럼 재설계 완료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고 보상이 되고 나면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 내년 후년 이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3, 4년 네.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 일단 용역비는 산정이 돼 있는데 보상비나 이런 거는 아직 산정이. 네. 용역비는 이미 줬겠지. 그림 그리는 건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건 나와 있지만 그 뭐 매덕, 용역비 매덕 정도에 불과하고 보상비는 뭐 몇백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보상하려다가 또 잘 합의가 안 되면 시간이 또 끌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시간을 3, 4년 이상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땅값이 이게 지금 한 번 더 떨어지면 지금 80만 원인데 최저가가 한 번 더 떨어지면은 56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이제 4차선이 지나간다라고 볼 때 예상을 해보면 현재 가격으로 200 몇십만 원 예상돼요. 근데 이제 3, 4년 후에는 또 땅값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예측할 수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1965년부터 땅값은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3, 4년 후에는 3, 400 정도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럼 56만 원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 이자와 3, 400을 예측할 수 있는 땅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언뜻 생각해도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굉장히 이게 아까 얘기하셨던 게 대로가 4차선 도로가 이제 계획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일단 설계 중인데 혹시 이게 완공이 더 지연되기 시작하면 물건이 좀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이제 믿는 게 역사 연기된다 하더라도 연기된다고 봐요. 어디 뭐 단축되는 거 봤어요? 대부분 다 연기되지. 연기된다 하더라도 땅값 상승률이 더 높다고 봐요. 화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난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든든한 백이 될 수도 있어. 이거 한 사람이 했다고 쳐봐. 그래서 그 당시 50억을 가지고 1등을 했다고 치면 200억 정도를 바라보면서 인생이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대로가 생기기 전까지 이 사도 주인과 협상이 되면은 또 다른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뭐 천천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 도로는 저 도로가 뚫리는 동시에 끝나는 거야. 아무 쓸모없는 도로가 되는 거야. 누구한테 10원도 한 장 받을 수가 없어. 그때는 뭘 어떻게 하소연할까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뭘 좀 준다고 할 때 사용수납사라도 써주면 자기는 뺏기는 것도 없이 돈을 받을 수 있잖아. 천천히 협상하는 게 원칙이다.
오히려 저쪽에 공장에서 이쪽 도로를 통해 가지고 4차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협상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멋있는 얘기죠.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손을 빌려야 돼. 왜냐면 이 도로가 우리 도로, 나가는 도로. 6m 이상 쫙 되잖아. 네. 그 도로가 우리 도로가 사도야, 우리 거야. 그 사람은 절로 나가면 멀지만, 일로 나가면 바로 4차선, 평택항까지 한 15분이면 가요. 이 좋은 도로를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자기들이 땅 가치를 빌려면 이걸 통과해야 돼. 우리한테 와서 사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지, 거꾸로. 맞습니다. 협상이 훨씬 좋아지죠. 원장님 그러면 이 물건 많이 받으신다고 하면은 이제 법정지상권이 일단은 문제가 없다고는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실 생각이세요? 저 일단 변호사를 불러가야 돼요. 왜냐면 좀 권위 있지 않아, 변호사가. 와서 사정 얘기를 다 해주고 이런 사정인데 판례도 보여주고 사장님께서는 이 재판을 하시면 집니다. 지는데 그러지 말고 서로 피해가 없도록 건물 가격을 다 받으시면 우리는 못 해드리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신 가격을 해서 우리가 흥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내일부터 바로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말을 해주면 자기들도 변호사 써서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변호사가 미치지 않고는 사기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진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지. 또 협상을 해서 우리도 이거 조금만 싸게 사면 되지. 그 많이 싸게 안 사도 되잖아. 이건 이제 건물 요새 250 들어가요. 근데 이건 조금 낡았죠. 새 거보다는. 그럼 이제 우린 처음에 이제 반값을 얘기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협상이 시작된다고 봐야죠. 한편으로 그냥 협상이 좀 느리니까 법은 법대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면서 협상하는 거예요. 우린 싸게 사면 이득이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은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은 안 하는데 혹시 만약에 성립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원래 어떻게? 아까 성립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뭐냐면 건물은 저당권보다 훨씬 먼저 지어진 걸 확인했어요. 구청에 연락을 해보는 거야. 해보면 알겠죠. 착공신고가 언제 됐냐 하니까 한참 찾더니만 2015년에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근저당은 22년 후에 잡힌 거거든요. 그것만 보면은 성립이 되는데 법정지상권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주인과 땅의 주인이 동의돼야 돼. 근데 그 당시 허가권은 누가 냈냐면 냈어. 개인 이름이고 건물은 법인이네. 틀리죠? 틀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지. 그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가지고 우리한테 1년에 몇 억씩의 치료를 낼 수는 없죠. 공장은 치료를 한 3% 이상은 내야 됩니다. 땅값의 3%면은 50억 잡으면 1.15 5천씩을 내야 돼. 근데 요새는 법원에서 옛날 그 치료라고 그러면 1년에 농사 짓고 주는 게 치료였었어.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1억 5천씩을 한 번에 낼 수가 있겠어. 그래서 법원에서 조절을 하면은 이걸 월 얼마씩 내라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수회 그 돈을 안 내면은 2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선료 소송을 감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성립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시간이 갈수록 아무 실효가 없는 거야. 실익이 없는 거야. 돈만 우리한테 나가야 돼. 안 나가는 순간 우리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성립한다 해도 건물의 주인은 승복해야 한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평택항도 가깝기 때문에 물리단지로는 A급짜리가 된다. 저 도로가 안 뚫릴 가능성은 짚어봐야지. 혹시. 근데 저게 토지이용계획에 나오는 도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시계획 시설 도로란 말이지. 저런 건 안 나는 경우를 못 봤어 아직까지. 다 나요. 시간 차만 있을 뿐입니다. 저건 무조건 난다는 전제를 하는 거야. 그 다음 협상은 다음에 협상이. 기다릴만 해요. 얼른 계산해서 50억, 60억 받아서 이자를 70% 대출을 받으면 30억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3, 6, 18, 1억 8천입니다. 1년에. 4년을 놓고 계산하면은 7억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56만 원에 샀어요. 아니, 60만 원에 샀어요. 예를 들어. 60만 원에 샀는데 300만 원이 된다면 240만 원이 올라가는 거죠. 240만 원 곱하기 7,000평이면 160억이 올라갑니다. 7억을 보상하고 160억의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얼른 계산해요. 그러니까 그건 나같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계산 안 해요. 뻔한 거니까. 기다리면 나중에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7억을 낼 만한 여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야.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종리에 나와 있는 공장 땅만 나온 거죠. 공장은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50척 쓰고도 불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유치권자한테 공문을 못 보냈다는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밥 먹고 하는 게 법원에서 그거 하는 건데 늘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불어가 나요. 누구의 규칙입니까 이게? 누가 규칙한 거야? 법원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불어갈 때려? 지네가 손해배상을 내든지 말든지. 이걸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심지어는 장치다. 장치. 법원에서 관계자들이 이런 장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 빼놓고 만약에 발송을 했다고 치면 자기 뜻대로 되면 그냥 내버려 두고 남이 가져가면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불어가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관계인한테 송달을 못했군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법의 전문가들은 이걸 갖다 전부 다 찾아가지고 법원에서 뭘 잘못했나 절차에 있어서 이걸 찾아가지고 찾은 걸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짜져인 각본에 의해서 불허가를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런 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다. 심각한 문제죠. 이걸 못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일본식 때부터 오던 이 법원의 이제 절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 그쪽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뿐이지. 이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나쁜인 줄 아세요? 내가 경매의 원로라면 원로인데 그것까지 뭐 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불허가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개선돼야 될 것이다. 나부터 못 받았죠. 억울하게. 법원 잘못을 내주던데. 그래서 이번에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나가긴 나갔죠. 내가 쓴 금액하고 거의 똑같은 금액에 나갔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있냐 없냐 요거 따지기 전에 요 건물하고 요 건물 두 개 건물이잖아요.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안 나온 건데 저건 따지기 전에 어떤 방법을 내가 설명을 안 했냐면 현장에서 저건 바로 치료 청구해요. 치료 청구해가지고 치료가 일단 떨어질 거 아니에요. 월 얼마씩으로 그렇게 이제 판사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재판부에다가 1년에 하긴 돈이 너무 많잖아. 이렇게 이 땅값이 감정가가 한 8, 90억 나오잖아요. 88억 7천이니까 이거에 대한 땅값에 대한 0.3%를 치든 0.몇 %를 치든 그렇게 계산을 돈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실제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월로 계산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해줘. 그럼 그 월세를 바탕으로 해서 몇 번 쌓이면 그걸 가압류를 통해서 강제 경매를 시켜버리는 거야. 저 건물에 대해서. 저 건물대가 멀쩡히 중공만 안 났을 뿐이지 다 있거든요. 건물 자체가 완공된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내보낼 수 있죠. 내보내게 되면 남의 땅 위에 있는 저 건물을 누가 살 수 있겠어. 또 우리는 나중에 싸게 떨어졌을 때 사오면 되는 거지. 그 방법이 제일 간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창조라는 게 뭐예요? 창조가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창조가 나와요? 아니면 창조를 많이 하는 거에서 나와요? 그리고 설명을 내가 드릴게. 이 창조가 우리 인생의 최대 관건이거든요. 창조 없는 삶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창조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면 바둑을 두잖아요. 바둑을 두면 프로가 되면 바둑의 정석을 다 알 것 같으면 모를 것 같아. 거의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건 프로인 것 뿐이고 프로에서 1등을 하려면 모든 지식, 정석을 싹 잊어먹어야 된다. 그런 창조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창조는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나온다는 말은 아니고 뭐 아는 것을 알지만 알고 나면 그건 잊어먹고 새로운 다른 단수의 길을 그런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알지 못하면 창조는 안 나오죠. 로켓가 나오기까지 비행기가 시작됐고 그런 과정이 축적되고 나서 미사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나오는 과정을 모르고는 창조가 안 되죠. 그러나 비행기에서 미사일이 될 때까지는 또 새로운 창조를 했어야 됐겠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잊었고 새로운 걸 도입했을 거야 아마. 그런 식이 창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경매도 기본적인 공부는 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기본적인 걸 또 잊어먹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